4%의 확률로 모두 상승했었고 무려 17.4%나 상승한 데이터를 볼 수 있죠. 즉 올해 미국 증시는 강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여전히 66% 수익률과 1억 2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오른쪽의 국내 계좌 역시 64% 수익률과 76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죠. 총 환차익과 웅즙 시즌2 계좌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합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수익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슬슬 매수세가 약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PCE를 기다리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차트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는 3연속 캔들이 보일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엄청나게 급등한 미국 증시는 잠시 상승 재료를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이벤트가 바로 목요일 밤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과연 인플레 둔화로 상승 재료가 될지 아니면 인플레 재반등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며 조정의 핑곗거리가 될지 우리는 이 부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중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S&P 500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주봉 추세 상단 저항선에 닿았고 역시나 어제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현재 엄청난 호재거리가 아니면 현재 증시가 크게 상승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차트뿐만 아니라 공포 탐욕 지수를 봐도 현재 극심한 탐욕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다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우리 극소수 웅줌러들은 남들이 이렇게 탐욕을 부릴 때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들의 고객 움직임을 보니 최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급등한 이후 4일 동안 엄청난 속도로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 고객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재 엄청난 속도로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 소식과 함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매도 소식이 떴습니다. 이게 지금 왜 충격적인 소식이냐면 2005년에 제이미 다이먼이 회장으로 취임했는데요. 그 이후 무려 거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이미 다이먼이 2005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JP모건 주식을 매도한 겁니다. 최근 메타의 저커버그 매도 소식,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매도 소식, 그리고 버크셔 워렌 버핏의 애플 매도 소식, 세계적으로 매우 뛰어난 경영인들은 최근 너무 많이 오른 미국 증시가 이제는 너무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경영인들의 매도 소식은 사실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2021년 말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도 내부자 매도 소식이 엄청 떴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렇다고 꼭 지금 하락장이 온다, 조정장이 온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매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나 디벨론몽이 웅덩이 온다고 해서 팔았는데 라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자, 저는 이 매도 소식에 어느 정도 조정을 현재 각오하고 있지만 제가 또 주목한 부분은 바로 제이미 다이먼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은행 회장은 대체 어느 타이밍에 줍줍하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공부하면 너무 좋겠죠? 이론적으로는 무지성 적립이 가장 좋다는데 제가 실전에서는 웅덩이에서 줍줍해야 한다 라고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은행 회장 역시 아무 때나 무지성 적립식 장기 투자가 아니라 주가가 싸졌을 때 매수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리먼 브라더스 무릎 아래에서 매수했었고 2012년 주가가 웅덩이를 만들었을 때 그때 웅덩이에서 줍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금리 인상으로 하락했을 때 그때 수량을 늘린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워렌 버핏도 웅덩이에서 줍줍하며 피터 린치도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세계 최고의 은행 회장 역시 주가가 싸졌을 때 매수합니다. 즉 실전에서 모두 성공한 사람들은 평소보다 주가가 하락해서 안전마진이 확보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때나 합리화하면서 매수하지 마시고 실전에서 성공하기 위해 웅덩이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공포만 주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인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과거 이렇게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4번의 과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14번 데이터 모두 3월부터 12월까지 남은 한 해 기간 동안 100%의 확률로 모두 상승한 과거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무려 15% 정도 상승한 평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1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100%의 확률로 모두 상승했었고 무려 17.4%나 상승한 데이터를 볼 수 있죠. 즉 올해 미국 증시는 강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소 내년 2월까지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금리 인하로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또 대선 이벤트로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웅주비라는 기회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과거 1월과 2월 모두 크게 상승했을 때 이때 1년 주가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정말 엄청난 강세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웅덩이가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나 올해는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가 있고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뉴스와 유튜버들은 팔아야 할 이유들을 여러분께 뿌립니다. 강세장에서도 팔아야 할 이유는 존재했으며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간만 활용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시간, 세월을 활용할 준비가 되셨다면 올해 금리 인하 이벤트, 올해 대선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어도 팔지 마시고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 온다면 버텨내야죠 뭐.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면 그것도 버텨내야죠 뭐.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매우 핫했는데요. 최근 10일 정도 7천만 원에서 7,200만 원 박스권 횡보를 보이던 비트코인입니다. 아무리 강세를 보이더라도 최근 많이 올랐으니 잠시 쉬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어제 오늘 7,80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불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계단식 상승, 깃발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깃발 패턴이 보이며 옆으로 횡보할 때 계속 줍줍했습니다. 먼저 올해 2월 초에 횡보를 했을 때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상승한 비트코인을 볼 수 있죠. 또한 이번에 7천만 원에서 횡보했을 때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매수를 또 진행했는데 심지어 어제 2월 26일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바로 직전 7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또 추가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매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제 유튜브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주소 기재해 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자, 이번 2월 비트코인 계좌 변화를 살펴보면 2월 초에 총 매수는 1,200만 원이었으며 평가손익은 280만 원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 2월 말 2,200만 원까지 총 매수 금액을 높였으며 추가 매수를 진행했음에도 수익률은 더 높아졌고 평가손익은 무려 70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비트코인만으로 무려 500만 원 좀 안 되게 번 것이죠. 가끔 제 멤버십 비용이 비싸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비용 그 자체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퀄리티, 즉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늘리는 면에서나 쉽게 구하기 힘든 자료와 함께 여러분의 투자 지식까지 키우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멤버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달 비트코인만으로 420만 원 수익을 올렸는데 거기에 미국 주식도 매수했고 신고가를 경신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멤버십 비용을 내고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거기다가 투자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다면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내리셔야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금이 1,0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 멤버십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투자금이 1,000만 원 이상이시고 월급 받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매일매일 중요한 자료를 다 뒤져보고 분석합니다. 제 소중한 돈을 불리기 위해 제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제 소중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멤버십 혜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CNBC의 짐 크레이머 아시죠? 짐 크레이머는 이번 1월 말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전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망언을 던졌습니다. 짐반꿀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그럼에도 CNBC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사실 대다수가 이 짐 크레이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 투자자가 되어야 하죠. 실제로 저는 이때도 줍줍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회복하여 그 이상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전고점까지 불과 21%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여러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익절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포모가 밀려오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버텨내야 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지나가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당장 왔을 땐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제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투자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수 있게 제가 매일 다 뒤져가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 압축된 자료를 영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영상 챙겨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더 불려서 함께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직접 앞장서서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옆에서 같이 동행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